12. 원의 방정식. 예. 여기 앉을 건가요? 네. 이게 누구 거였지? 하윤 거. 하윤이 이쪽으로 가고 지원 양 여기 교재요. 도미 애금 모두 숙제 놨고 숙제 주세요. 네. 자, 12 도형의 이동 우리 보도록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12 원의 방정식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단원 원의 방정식 10페이지. 우리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문제는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구조를 딱 봤더니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선 딱 그으면 얘 뭐라고 부릅니까? 현이라고 부르죠. 자, 무조건 원에서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보면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막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개념 적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을 만든 후. 직각 삼각형을 만든 후. 자, 직각 삼각형 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죠. 무슨 정리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직각 삼각형을 만든 후 피타고라스 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서 무슨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만드는 방법은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90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중심에서요, 이 끝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이 길이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얘는 원의 반지름? 아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개념인데요.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알아. 여기에 있는 직선을 알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불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 공식을 사용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D는 뭐라고? 점직거 D예요. 자, 점직거가 뭐라고? 시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 점직거 공식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에요. 자,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얘는 표준형으로 식을 나타내야 될까? 일반형으로 식을 나타내야 될까? 일반형으로 나타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식의 구조의 식입니다. 자, 이때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 D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바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R도 알고 D도 알면 남은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선생님이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의 길이는 뭐와 같다? 길다란 R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뺀 게 x의 제곱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길이는 양수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때 공통현 D 공통현은 뭐야? 2x지. 여기에서 이 공통현의 길이는 딱 요 x의 몇 배? 2배. 2x 되겠습니다. 2x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2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만 집중한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야겠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내가 원하는 녀석만 구해야겠다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개념의 제목, 내용은 이해하셨죠? 개념의 제목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현의 길이 직각삼각형을 만든 후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 더. 현의 길이 직각삼각형을 만든 후 피타고라스 정리. 자, 좀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지윤이 아직 안 왔나요? 네,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자, 12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념은 다 가르쳤는데 예.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쉬운 문제니까 딱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12페이지. 예.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풀면 좋아요. 그런데 섬세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 막 X축, Y축에 막 이거 맞춰 그릴 필요 없이 원, 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하셔도 돼요. 도형 문제를 풀 땐 아주 섬세한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계략적인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의 길이는 계략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연필이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지. 공통현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죠. 개념을 배웠으면 개념집을 페이지당 20번은 읽어라. 최소한 복습은 되라. 왜냐면 너희들 생각보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 너희들이 개념이 탄탄하면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 뭐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대로 풀면 돼. 그런데 개념이 약하잖아? 문제를 보면 더 이상 연필도 안 나가고 이 상태가 돼요. 개념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수학 공부가 재밌어요.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였어? 이러면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개념을 아는 학생. 알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건 솔직히 말해볼까?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알겠나?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해두세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생 돼서 좋은 대학 우선 들어가고 가외하세요. 가외하시면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걔는 참 비운 애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걔도 장신해. 장도연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1등 하던 친구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 1, 2등을 다 가르쳤는데 1등 하던 친구니까 당연히 서울대 수시를 썼겠죠. 그리고 2등 하던 친구는 연대 수시를 써서 붙었는데 걔가 서울대 수시를 떨어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걔한테 수시 나올 때 야 서울대만 넌 실력이 되니까 딴 데 놓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시 떨어지면 정시로 서울대 가면 돼 이랬는데 애는 재수하기가 되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수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서울대 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구대가 겹쳐 있었던가 봐요. 서울대 다음에 이대인 거야. 그래서 나는 재수하기 진짜 싫어 이러고 이대를 넣었어.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 수시 떨어지고 이대는 당연히 붙지.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으니까. 근데 걔가 수능 시험을 봤네? 5개를 틀렸어요. 전과목. 서울대 정시 붙고도 남아도는 성적이었던 거지. 그런데 벌써 이대 수시 붙어버리니까 서울대 정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얘 서울대 보낼 거야 라고 찝어둔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유일하게 뒷심 부족이죠. 뒤에 조금 마음이 그게 불안해서 흔들렸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서울대 갈 실력으로 이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하다. 자기보다 공부 못한 애들도 연구대 갔는데 이대 가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개념집 잘 써먹고 있어요. 가외에서 한 달에 800씩 벌고 있어요. 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 친구 생각하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서울대는 그런 거 보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좀 뚝심 있는 애들이 가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이런 스타일의 애들이 가요. 선생님이 야, 네 성적 안 돼. 말려도 선생님 제 인생 제가 책임집니다. 재수해도 전 서울대예요. 상위권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고 걔처럼 최상위권이어도 그게 흔들려서 불안해서 하향 지원을 해버리면 못 가는 학교가 서울대고 좀 그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현? 이거 언제 우리 어디에서 배웠지 모르겠는 학생을 위해서 페이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9페이지 펴보세요. 자 원의 방정식 9페이지 아래쪽 두 번째 개념을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버리면 된다 라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끌어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원이 있대요. 그렇구나. 원이 두 개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공통현이라는 것은 바로 요 선을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나는 요게 이제 원 1, 원 2 있을 거예요. 자, 원의 중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에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0 콤마 0이지. 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거든.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의 중심이 몇입니까? 부호를 바꾼 절반 2분의 3,2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도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몇 분의? 2분의 루트 a제곱 몇이에요? 9 더하기 b의 제곱 16 마이너스 4인데 4 곱하기 0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5네 2분의 5 이와 같은 반지름이 되는 두 개의 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통현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어야겠지. 맞습니까? 누구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더 편할까? 얘하고 얘 중에 선생님 0,0 쓸 것 같아요. 00 대입하면 사라져서 없어지니까. 그래, 나는 얘를 0,0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입니까? 이 0,0인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다? 루트 5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내가 공통현의 길이 구하려면 점집거 D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식에서 빼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네요. 그냥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쪽에 쓸까? 는 0. 얘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빼줬더니 얘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나 음수 좀 싫어해서 선생님 이렇게 바꿀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바꿀 겁니다. 그럼 이제 점집거 구할 수 있지. 자, 점집거 D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모 더하기 모 시작.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x자리에 0, y자리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만 남네요.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고요. 루트 25도 5예요. 자, 점집거 몇 되겠습니까? 1 되겠다 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얘가 1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건 껌이지. 자, 얘는 몇 되겠습니까? 2가 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이잖아. 즉 내가 구하려는 2는 루트 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되겠습니까? 2예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도 몇이다? 2다. 그래서 전체 공통현의 길이 몇이다? 4다. 답은 4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이게 쉬운, 가장 쉬운 공통현의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할까요? 이제 조금 동일한 문제인데 조금 더 꼬여있는 문제 10페이지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윤이 연락이 안 되나요? 오늘 수업 못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다 받아갔어요. 네. 그렇구나. 지윤 양이 바쁘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봤더니 원시의 중심은 x 플러스 y는 6의 제 1사분면 위에 있고 x축에 접한다.
원C가 Y축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4일 때 원C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의 핵심 개념도요. 현의 길이가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만든 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앞의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문제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딱 두 개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다? 중심을 살짝 꼬고 반지름을 살짝 꼽니다. 노골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표현. 원C의 중심은 직선 x 플러스 y는 UV 제 1사분면 위에 있고 얘가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의 중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표현 나오면 선생님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다 라고 개념을 가르친 적이 있니 없니? 있어. 놀랍지? 난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선생님은 다 가르쳤대. 내가 개념집을 왜 만드냐면 내가 가르쳤다는 걸 증명으로 남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걸 수도 있어. 선생님 가르쳤어요. 자, 보도록 하자. 6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예,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원의 중심이 x축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중심은 a, 0, y축에 있다, 0, a. 원의 중심이 y는 2x-1 위에 있다라고 하면 a, 2a-1이라고 놓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이런 개념이 모여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념 좀 공부 좀 해.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특히 기하 파트는 대수보다 훨씬 복잡해. 왜? 이 개념 하나를 푸는데 봐. 6페이지의 개념이 필요해요. X축에 접한다. 갑자기 뭐가 떠올라? 반지름! 이런 거 떠오르지. 요 한 줄, 바로 요 한 줄의 개념은 선생님이 몇 페이지에 가르쳤어? 7페이지에 가르쳤어. 즉, 6페이지에서 배운 내용, 7페이지에서 배운 내용,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나오고 있네요. 현의 길이는 몇 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이다? 10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이다. 야. 즉 문제 되게 짧은 딱 두 줄짜리 한 문제를 푸는데 이 한 문제를 풀려면 너희들이 6페이지 개념, 7페이지 개념, 10페이지 개념을 정확하게 셋 다 알아야지만 하나를 풀 수 있는 게 기하 파트 문제의 특징이에요. 어렵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개념들이 모여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우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선 중심. 나 중심 뭐라고 쓸 수 있어? 몇 콤마? 몇 콤마? A 콤마. 예, X자리에 내가 A를 대입했어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나올까? 예, 마이너스 A 플러스 6 나오겠죠. 왜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바뀝니다. X자리에 독립변수 A가 들어가면 종속되어 있는 Y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은 반지름! 자, 어떤 반지름입니까? 중심의 어디 좌표에? 기억이 또 안 나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7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1번 하나만 읽고 갈게요. 자, 원이 X축에 접한다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원이 X축에 접한다.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원이 X축에 접합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거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C가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렸대요. 그죠? 그러는데 이 현의 길이가 4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뭔 짓 해야 됩니까? 그래,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니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봐야지 했어요. 그리고 현의 길이가 4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2가 되겠죠. 그리고 묻자.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A가 되겠지. X좌표잖아. 이만큼 A 맞죠? X좌표가 A니까. 그죠? 그리고 요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예, 미지수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미지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피타고라스 정리는 식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나올 땐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6 전체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제곱해버립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4 플러스 a의 제곱이므로 a의 제곱 사라지네요. 자, A항은 A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결국 A를 구했더니 12분의 32. 약분하면 몇일까? 4, 32. 8에 32. 예, A의 값은 3분의 8이라고 나오는데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구해봅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6을요 3분의 18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온다? 3분의 1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지? 흥미롭지 않니? 재밌어요. 기하는요, 이래서 어려워요. 선생님이 대수보다 기하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유는 뭐냐면 대수는 보통 개념이 하나가 딱 잡혀있고 그 개념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풀면 되는데 기하는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개념이 탄탄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처음 풀 때는 잘 모르는데 2번, 3번 반복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파트가 이 기하 파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려면 감탄사가 나오려면 뭐가 탄탄해야 돼? 개념. 선생님이 너희들 보고 개념집 20번씩 읽으십시오 라는 건 무식한 것 같이?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뭔 줄 알아? 공부는 여우처럼 하는 애들은 성적 못 올려요. 서울대 못 가요.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은. 공부는 무식한 게 제일 빨라요. 20번씩 본다는 거 얼마나 무식해. 근데 그런 애들만 살아남는 게 최상위권의 공부야. 알겠나? 그러니까 개념집 몇 번 읽는다? 20번. 한 번에 읽으란 얘기 아니야. 왜? 기억은 계속 주기를 두고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에 들고 다니면서 한번 쫙 직각삼각형 그래 한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그냥 들고 다니세요. 알겠습니까? 네. 2000개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고등수학이 어렵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면 진짜 빨리 가르쳐요. 중학교 애들도 진짜 빨리 가르쳐요. 한 학기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너희 성적대 애들을 선생님이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애들 가르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가르쳐본 바로는 4권 정도의 문제집을 한 학기를 3주일이면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끔 초등학생이 독가회를 신청을 하는 아는 사람 지인 추천 막 이래가지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 거절하기 뭐해서. 그럴 때 선생님이 제시하는 조건이 뭐냐면 제가 딱 한 달만 가르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가르친다. 가르치면 보통 3주에 끝나요. 그러면 깔끔하게 어머님 내분의 문제집을 다 끝냈습니다 이러면서 그 일주일치 있죠? 그걸 수업료를 이제 반환을 해드리고 저는 그래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저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초등학교 과외를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해봐서 알지. 중학교 수업은 독가외로 잘하는 애들이 3주 걸려요. 그리고 그룹 수업으로 강의식으로 했을 때 보통 3주에 끝난 수업도 있고 3주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걸려요. 한 달 반. 결국 보통 한 달의 예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10몇 년 전에 중학교 애들 수업도 할 때는 한 달에 한 학기 완성했어. 3년 과정 6개월이면 완성이 돼요. 하지만 고등수학은 그게 안 되지.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핵심 개념이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핵심 개념이. 이 핵심 개념 하나를 알면 한 단원이 막 다 풀리고 이런 게 되게 많다는 얘기야.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50개에서 70개 사이예요. 핵심 개념이.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50개가 한 학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너희들이 이제 이과 수학을 한다라고 하면 이과 수학을 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의 개수가 2000개 정도 돼요.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아주 탄탄하게 딱 기억하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개념인 거야. 2000개를 다 기억하고 있어서 2000개에서 필요한 걸 따다닥 추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수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이 2000개의 개념이 탄탄한 애들이 맞는 기본 베이스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점은 사고력이야. 너희들의 일정한 머리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너희들이 오늘 봐서 알겠지만 여기 거의 중학생이구나. 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80점 넘는 친구들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어요. 막 60점대 되게 많고 70점대 좀 있고 80점, 90점대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80점에서 최소한 시작해서 너희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20점은 채울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80점도 못 맞출 개념 2000개, 개념 한 300개 가지고 고등수학을 준비하겠다 이러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2000개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3년 후 수능 그 시험장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읽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알겠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편하게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 수업이 배울 땐 참 편하고 쉽고 즐거웠는데 나중에 개념에 압사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압사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잡아먹는 수밖에 없어, 개념은.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예, 11페이지 할 차례네요. 예, 11페이지. 올패 돌리지 말고 하였냐?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폴로니우스란 애가 난 이런 원을 알아, 내 이름 붙일래 이러고 만든 거야. 근데 요 밑에다가 우리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에서 거리 B가 M대 N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의 자취. 얘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인 사사를 해보고 갈 거예요. 자, 두 정점 A와 B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학적인 표현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표현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정말 위에서 말하는 이런 원이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문제입니다. 자, 자취 구해봐야겠죠. 1단계 뭐라고 써야 돼? P는 A, B A는 X, B는 Y, 즉 A라는 매개변수는 전부 X로 B라는 매개변수는 전부 Y로 바꿔버릴 거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개변수가 몇 개가 보입니까? 2개가 보여요. 그럼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식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무슨 표현이 보입니까? 거리의 B가 2대 1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등식 만들 거예요. 어떻게? A에서 P까지의 거리의 B하고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B를 구했더니 이 거리의 B가 2대 1이더라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P의 식은 어떻게 풉니까? 시작!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AP를 구하려고 했다. 자, AP 구하면 어떻게 돼요? AP 불러볼까? 두 점 사이의 거리지 뭐야? 시작!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이야. 나 루트 되게 싫어하는데 양쪽에 다 루트 나오지? 이건 싫어. 양변 제곱합니다. 그래서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BP의 제곱을 계산할 겁니다. BP, 자, B라는 점, 요 점과 P라는 점 사이의 거리 불러볼까? 시작! A-4의 제곱 플러스 B-0이니까 그냥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 거리는 AP의 제곱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식 정리한 후에 A 자리에 X, B 자리에 Y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4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요 녀석 넘어오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3a의 제곱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4b의 제곱에 빼기 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b의 제곱이 보여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2a인데 플러스 2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0a가 보입니다. b에 대한 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16 곱하기 4, 64인가요? 64에서 2를 빼버렸어.